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영상은 최근 인비아 인비테이셔널의 결승으로 진행됐던 페이퍼렉스 대 헤레틱스 2세트 브리즈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PRX의 독특한 픽들도 있지만 하버의 기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마인드 프릭이 하버를 꺼내 들면서 아마 헤레틱스와 그 당시 중계진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픽들을 들고 온 PRX입니다. 하버의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거는 각도들을 본인이 유리한 각을 생성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교전에서의 이점들을 살릴 수 있는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리틱스가 피스톨 라운드 때 많이들 국내 팬들도 알고 있는 A 사이트 돌파 팩트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요건 하나씩 짚고 넘어가죠. 되게 정교함이 필요한 작전이죠. 미니맵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러쉬는 장막 이후에 복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이퍼가 입구에서 독성 연기로 일단은 복도를 제압을 한다는 기준이 걸리고요. 두 번째로 제로 포인트가 혹시나 모를 변수를 차단을 한다. 그리고 철문을 연과 동시에 이 위치에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찰용 화살이 발동이 되고 이 옐로우 쪽을 클리어 시켜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이 옐로우에 있는 인원들을 잡겠다가 일단은 목적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스킬은 정교하게 들어갔는데 다바이 선수의 에임 자체가 터지면서 되게 생각보다 쉽게 막혔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정찰용 화살이 터지는 직전에 들어갔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좀 아쉬움이 남는 피스톨 라운드였죠. 피스톨 라운드를 패배 이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헤리틱스가 좀 세게 밀고 나갑니다. 포스바이를 선택을 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인드 프릭 선수의 하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버 때문이냐? 미니맵 기준으로 만약에 바이퍼였더라면은 독성 연기를 남기던 독성 장막을 쓰던 억제로 막을 수 있는 카드들, 이 장막과 독성 연기를 넘게 되면 부패라는 효과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들어가기가. 또는 뱀리빨을 통해서 강제로 진입을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하버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있는 스킬 전부 다 슬로우는 있지만 사실 사이트를 못 들어오게 억제로 강제로 막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주고 있는 헤레틱스고요. 그래서 사이트 안쪽을 밀어넣는 되게 강제성을 띠고 있죠. 위치는 다 찍혔지만 이미 기둥과 백사이트로 나뉘면서 좀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벤카이가 정말 잘 됐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미 시간이 끌리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포스바이 선택한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승리까지 이끌었던 헤레틱스의 좋은 라운드였죠. 어떻게 보면 이번 라운드는 하버의 단점에 대해서 PRX가 좀 보였던 모습인 것 같죠. 자, 4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2라운드 때 포스바이 이후에 본인들의 단점들에 대해서 PRX가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전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듯이 미드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하버 때문에 사이트 안에 못 먹는다가 조건이 깔렸거든요. 상대방의 장막의 게이지가 떨어지는 틈을 타서 어차피 하버의 장점은 만조라는 스킬 자체를 계속해서 쿨타임을 돌리면서 40초마다 쓸 수 있다라는 유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트를 내주고도 우리가 리테이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페이퍼렉스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떨어진 타이밍에 메인과 사이트 안쪽을 몰아넣자가 됐죠.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사실 교전 위주에서 이점을 챙길 수 있는 찡의 레이나 덕분에 킬만 나온다면은 난전을 만들 수 있는 페이퍼렉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어보바를 잡아야지만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페이퍼렉스인데 이거를 포세이큰이 임무를 완수해주죠. 이러면서 앞뒤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번 라운드는 본인들이 당했던 포스바이를 토대로 경험치가 쌓였던 라운드죠. 하버를 통해서 억지로 사이트를 막는다,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리테이크를 하겠다가 결국에는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7라운드 넘어왔죠. 포세이큰의 오퍼가 떴고 사이트를 빼지 않고 그냥 한번 도박을 걸었죠. 여기서 포세이큰이 여기서부터 이미 무너졌지만 이후 하버의 장점들이 나오죠. 지금도 만조와 심판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각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바이퍼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미리 세팅은 안 해도 추후에 세팅하는 장막을 통해서 만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치를 강요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갈라놓고 사이트 안쪽은 하버의 심판으로 전부 다 지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심판의 최대 장점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장점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라운드가 됐죠. 결국에는 코너마다 혹시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위치를 하버를 통해서 모두 다 지운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엔 진탕을 맞느냐 못 맞느냐 피하느냐 이 위치가 되게 애매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대로 라운드가 종료가 되면서 PRX의 하버의 진면모가 보여지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8라운드죠. 이번에는 지크의 무력화 명령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덩이와 동시에 사이트를 그냥 비우자가 됐습니다. 역시 여기서 봐야 될 게 페이퍼렉스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줄 거는 예상을 했다. 하지만 그냥 주기 싫다. 만들 수 있는 건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차피 무력화 명령이 닿는 위치까지는 내주고 샷각이 나오는 위치를 계속해서 우리는 연막샷을 긁을 생각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인원까지 내가 체크를 하겠다가 기본에 깔려있고요. 그리고 하버의 움직임 또한 되게 좋은 게 어차피 만조를 통해서 A 메인을 확보를 했었고 도는 인원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바이퍼라든지 소바가 뒤로 빠질 경우에 이 위치들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지금 액션을 취해주고 있는 마인드 프릭의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마인드 프릭은 뒤를 돌아서 혹시라도 소바와 바이퍼가 나오는 위치까지도 다 체크를 한 상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메인까지 다 체크가 됐었고요. 이 폭포라는 것 때문에 구덩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1번 기둥의 위치가 막혔습니다. 결국에는 페이퍼렉스 입장에서는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각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이미 지금 폭포로 1번 기둥을 막아놨고 진입을 할 수 있다가 됐고 각들을 다 서서히 좁혀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덩이의 단점들은 결국에는 안쪽에 몰려있을 경우에는 샷각이 나온다. 연막샷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주고 있는 페이퍼렉스입니다. 대부분의 B사이트를 승리하는 공식이 PRX가 이런 식의 운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죠. (1번) 기둥이 막혔고 그러는 와중에 안쪽에 해만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마인프릭이 죽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런 것 같아요. 해만 죽기 전에 던졌던 이 해만 이 구체 안에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헤레틱스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해만 하나 때문에 찡이 들어가서 변수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난전 위주, 변수 위주의 교전이 완성이 되면서 마인드 프릭과 찡의 합작품으로 힘겨운 라운드 또한 가져가게 됐습니다. 11라운드입니다. 역시나 본인들 조합의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전진을 통해서 포세이큰이 이미 봤고요. 미드를 계속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PRX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 이 싸움에서 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바이프보다 유틸성이 좀 더 뛰어나다. 범용성이 뛰어난 마인드 프릭의 하버다 보니까 만조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선이 들어오는 것들 이 체인버를 지켜주기 위해서 트레이드라는 인원들을 못 들어오게끔 저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장점들 되게 유연함이 있죠. 그러니까 못 들어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피가 달아서 슬로우 때문에 둘 중에 뭘까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슬로우예요. 슬로우를 받고 들어오는 순간 사실 에임 자체가 기다리는 에임이 너무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게 힘든 지금 미드 지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미드에 고립이 된 체인버는 믹셀은 정리가 됐고요. 이미 이쪽에 폭포가 깔리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샷각들, 즉 마인드 프릭과 위쪽에 있는 벤카이에게 들어오는 샷각들을 마인드 프릭이 차단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폭포로 설치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 틈으로 보였던 시점이고 본인들이 유리한 각들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PRX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켈록즈가 갇히게 되면서 B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없어지게 됐죠. 그런 사이에 다시 한번 마인드 프릭의 만조는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메인에 대한 위치를 만조로 막아버리니까 사실 들어온 위치에서는 답답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슬로우 때문에,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수 있지만 저런 슬로우 때문에 트레이드 싸움에서 되게 불리하다는 거죠. 페이퍼렉스 바이 라운드고, 과연 공격되는 하버로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압박들, 사실 지금 나오는 이런 폭포의 압박 때문에 알아도 뚫고 나가기가 힘든 켈록즈의 상황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못 들어오게끔 피라미드부터 이런 식의 만조가 깔리면서 A 사이트 영역 자체가 되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PRX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버의 장점들은 저런 것 같아요. 사실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는 유리한 각들을 내가 강제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들을 지금 마인드 프릭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라운드는 패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PRX가 챙겨가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16번째 라운드입니다. 바이퍼가 세팅하듯이 자, 만조로 일자로, 그리고 폭포로 샷각을 지워버리면서 결국에는 포세이큰에게 되게 유리한 각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간결하지만 하버를 할 수 있는, 특히나 속도감이 있는 페이퍼렉스에게는 되게 좋은 교전 위주의 요원이 하나 추가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이번 22라운드는 약간의 변형을 줬습니다. 만조로 갈라주고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만조의 위치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만조의 위치를 강제로 대각선을 그어주면서 진입 루트는 확보하되 2번 기둥에 대해서 이 공간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정찰용 화살은 여기서 출발하는 바운딩 화살을 통해서 지금 백사이트 2번 기둥에 찍히게끔, 즉 남아있는 공간은 무조건 찍힌다, 그러니까 너가 이동을 해라라는 강요성이 되는 만조와 화살이 됐고요. 그 덕분에 포세이큰의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적의 위치가 유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인 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는 사이에 방금 전에 터널도 만조 이후에 폭포로 시야를 또 작업을 해줬고요. 결국에는 초반에 사이트가 쉽게 넘겨지면서 페이퍼렉스가 먼저 매치 라운드에 도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강점인 벤카이의 사냥꾼의 분노, 그리고 마인드 프릭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이트 안을 다 지울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심판으로 B 사이트를 다 지우기만 하더라도 사실 포세이큰 입장에서는 진입하기가 되게 수월한 라운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미 핑이 찍혔죠. 지금도 되게 영리한 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만조를 통해서 이미 아까 전처럼 했던 각을 지우고 사이트 2번 기둥에 대한 압박들을 해준 상태고, 이번에는 오히려 변수를 줘서 엘보 라인으로 터널로 직진하는 근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벤카이의 사냥꾼의 분노로 이 벽 라인들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를 클리어시키겠다. 즉 2번 기둥에 있던 말던 빠지는 인원들을 우리는, 수비 라인으로 빠지는 인원들을 우리는 죽이겠다라는 조건부의 PRX의 러시였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2번 기둥은 말씀드린 고립이 됐고, 심판 때문에 어보바는 아예 샷각 자체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죠,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까지도 확정이었고요. 그래서 완벽한 러쉬가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결정타를 넣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승리 라운드를 챙기면서
제일 중요했던 브리지에서 승리를 챙겨오는 PRX가 됐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나왔죠. 하버는 영역 전개 자체에 대한 장점들을, 시야적인 장악들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교전 위주의 샷에 자신감 있는 팀이라면은 활용하기 정말 좋은 요원이다라고 한 번 더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